다들 커피 많이 드시나요? 저는 커피를 정말 많이 먹는데요. 저는 처음 메가커피를 봤을 때 가격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메리카노 가격이 1,500원, 라떼 2,000원? 평소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잔 이상은 먹거든요. 출근해서 한 잔, 그리고 일하면서 한 잔, 운동하면서 한 잔, 이렇게 하면 총 3잔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커피를 물처럼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것처럼. 특히나 피곤함을 이기려고 하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 만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가 물처럼 팔리고 길게 줄을 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창업을 한번 해볼까? 저렇게 줄 서서 먹으면 돈을 정말 얼마나 벌까? 일은 알바생들 다 시키면서 돈방석에 앉겠네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창업은 피할 수 없는 사회 구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가 커피 현상을 보면서 저가 커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오랜 시간 들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면 저가 커피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가 커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을 털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왜 저가 커피 창업이 스스로 인력을 내고 노예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서 먹을 때 브랜드를 보고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PB로 나온 가장 저렴한 걸 사 먹거나 이벤트에서 제일 저렴한 걸 사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도 판매되는 순을 보면은 가장 저렴한 게 가장 많이 팔리죠. 이렇듯 우리는 물처럼 먹는 커피는 브랜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거나 가장 가까운 곳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보통 먹잖아요. 그래서 저가 커피에서는 상권과 커피 가격이 전부입니다. 저가 커피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엄청난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저가 커피 4대장 같은 경우에 말이죠. 회계사분들도 이걸 보면서 엄청 많이 놀라요. 보통 기업의 이익률 같은 경우에 잘 나오면 15%인데 대부분의 저가커피 대기업, 저가커피 큰 기업들은 무려 40%입니다. 40%. 정말 엄청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졸리비가 컴포즈 커피를 4,700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기업 매각이 나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4,700억의 기업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했다는 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높은 이익률은 점주님들의 주머니에서 본사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는 개점 수익, 그리고 물류 수익, 그리고 로열티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개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 매장끼리도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사 먹는 물 같은 커피를 더욱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은 큰 돈을 들여서 매수를 했는데 언젠가 회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만약에 10억을 들여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10억을 투자했다는 건 나중에 10억 이상을 벌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나요? 이건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물류 수익도 본사에서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가맹점 수익해서 본사에게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로열티 수익은 다들 아시다시피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맹점에서 본사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을 만드는 구조인데 본사 수익률을 보면 이 너무 높은 이익률이기 때문에 이 높은 이익률은 모두 가맹점의 수익과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통계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 매출 때문이죠. 일단 잘 나가는 매장들은 약 월에 1억 정도의 매출을 내게 되는데 잘 나가지 않는 매장들은 37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대부분 높은 매출을 내는 곳들은 좋은 상권 그리고 좋은 자리일 경우가 큽니다. 아니 큰 게 아니라 무조건이라고 봐도 돼요. 권리금이 2억에서 3억 정도의 권리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좋은 자리에 좋은 매출을 나는 상권은 지형점이나 혹은 가맹점이 운영을 하고 있고 꽉 잡고 있어서 놔주질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새로 들어가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월 매출 1억 이상 매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저런 매장들은 오피스 상권일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저가 커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봐서 물어봤어요. 저런 자리들이 얼마나 지금 있고, 그리고 권리금이 있다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나온 매물들이 하나도 없고, 나와도 2, 3억대 금방금방 빠져나간다고 하고, 미리 예약을 걸어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자리 잡지 않는 이상 상위 매출을 만들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들어가려면 권리금 3억에 보증금 2억 이상을 내고 5, 6억 이상 넘는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창업이죠. 왜냐면 보통 이런 저가 커피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계형 창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평균의 오류에 빠지기 또 쉬운 게 폐업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보면은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0.7%의 폐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작은 폐업률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평균의 오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가커피를 해요. 메가커피를 하다가 이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와서 개인 장사를 바꿔야겠다 싶은 거죠. 근데 계약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메가커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해지를 하자마자 매장 앞에 메가커피가 들어올 게 뻔합니다. 그러면은 경쟁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마도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경쟁이 안 될 게 뻔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무조건 못 이겨요. 져요. 무조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배달 매출을 통해서 매출을 높게 올리고, 배달의 민족에 돈 열심히 내서 광고도 돌리고, 리뷰 이벤트 열심히 하면서 돈이 안 남고 수익을 못 보더라도 그렇게 매출을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양수를 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양도양수를 하니까 이거는 폐업률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폐업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폐업률이 무조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메가커피 같은 브랜드들은 또 양도양수가 잘 됩니다. 매출만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돈 내고 내가 노예가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익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퍼왔는데요. 출처는 자영업 다이어리님이라는 분의 자료입니다. 이 계산은 월 매출 약 80만 원 정도로 계산한 자료이고요. 이건 평균 매출을 기반으로 한 자료고, 또 이 평균 매출은 잘 나오는 상위 브랜드 3, 4개의 평균 매출입니다. 이 계산은 부가세랑 종소세, 그리고 본인 건강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은 자료이고요. 전부 홀 매출이 있다라는 가정에서만 계산한 자료입니다. 배달은 아예 없다라는 가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산출해보자면은 부가세 플러스 종소세에서 약 6%, 그 다음에 만약에 배달이 50% 정도 더 껴있다라고 하면 매출의 6%가 추가적으로 더 빠져나가야 되는 게 현실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럼 총 12%니까 계산을 해보자면 약 290만 원 정도가 더 빠지게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그럼 최종 순이익은 372만 원 빼기 290만 원 하면 약 82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약 2,432만 원 팔아서 80만 원은 벌게 되는 거고, 여기에 직원들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이게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 건데요. 요즘에 최저시급으로 올려놔도 사람 안 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저시급 이상을 준다고 하면 더 많이 남지 않겠죠. 물론 점주님이 직접 일하면 최저시급만큼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옵니다. 저가 커피는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니까 손님층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메뉴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다들 아시죠? 이 부분은. 정말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로. 그러다 보니 음료를 빨리빨리 만들 수 없게 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빨리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점주님과 아르바이트생이 둘이 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이 말도 안 하고 출근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아르바이트생한테 나와줄 수 있냐고 전화를 해봐요. 누구야, 혹시 지금 누가 안 나와서 그런데 나 나와줄 수 있니? 사장님,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하루 매출 80만 원 매출 혼자 사장님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영업 정지도 해야 되고 배달도 막아야 되고 정상 영업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사장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점주님은 일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게 되고요. 그럼 아르바이트가 빠질 때마다 점주님이 들어가서 일하면 정상적으로 매장 영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줄이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아르바이트를 늘리자니 월 이익 80만 원도 안 남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생계형 창업을 하게 되니 정상 영업이 불가해도 점주님이 직접 일하게 되고 가족들을 동원해서 정상 영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가 창업이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오픈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주말도 없고 저가 커피다 보니 또 얼마나 많은 음료를 만들어야겠어요. 저도 카페를 해봐서 아는데 손목이 나갑니다. 손목이 정말. 제가 20대 때 카페 창업을 했는데도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다음날 손목이 아파서 뭘 잘 하지도 못했어요.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고요. 그때 후유증으로 지금도 손목이 자주 아프곤 합니다. 저가커피 본사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노예가. 다른 사람들은 휴가철 되면 휴가 가는데 나는 매장을 봐야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급한 일이 생겼는데 어디 나가기도 어렵고 매장 안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게 되는 현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계형 창업이면 월 순이익이 80이고 이러면 정상적인 생계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더욱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창업 진짜 하셔야겠나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이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시면 저는 진짜 죽어도 말릴 거예요. 정말 이거 오픈하면 부모님 안 본다고 하면서까지 말릴 거예요. 부모님 손목 고장 나가지고 병원 다녀야 될 게 뻔하고 매일같이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매장에만 박혀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나요? 저도 한때 개인 카페로 시작을 했고 카페를 2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때 운이 좋게 뭐 진짜 장사도 잘 됐고요. 월세 30만 원이었는데 매장에서 웨이팅도 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이 매출 1억 원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에는 해야 될 창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창업이 있습니다.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창업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제발 진짜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장사 10년차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다 노하우가 있으시고 들어가기 전부터 출구 전략을 완벽하게 짜놓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첫 창업이거나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다 하면은 정말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현실적으로 깊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 돈 내서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저가커피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그 저가커피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와닿았거나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어차피 눌러달라고 해도 안 눌러주실 거니까 구독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 구독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은 제 영상을 또 못 보실 거예요. 앞으로는 더 좋은 컨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컨텐츠들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누르고 가셔야 아마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